지금 영하권 날씨 보이면서 산업단지 쪽에서 지금 퇴근하는 차량들, 근로자들, 이 대부분의 차량들 오다 가다 멈추면서 거의 지금 꼼짝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전체 도로가 지금 다 거의 마비가 되고 주차장 같이 변해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아마 퇴근 시간들 많이 좀 늦어질 것 같은 이제 광주에 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인주 기자입니다. 1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뭐 지금 퇴근길 눈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습니다. 잠깐 안에 실내에 있다가 나왔는데 그 전까지는 별 눈 소식 없었는데 나왔더니 그냥 눈이 빙판길로 다 변해 있고, 이 퇴근길에 이 거북이 걸음으로 오늘 이제 힘겹게 아마 광주 이 시민들은 집으로 돌아오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광주의 경제, 부동산, 아파트 소식들 조금씩 모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점심을 이 상무지구 롯데마트 바로 건너편에 쿠쿠라고 여기 이제 초밥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이제 뷔페 이제 음식점을 갔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뭐 방학 기간도 됐고 한 11시 한 50분 정도 그 식당에 딱 가서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문을 딱 열고 갔더니 와, 이거 뭐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여기 뭐 시장처럼 뭐 바글바글 뭐 진짜 그렇게 손님들이 그냥 꽉꽉 차서 이 대기줄이 40분을 기다려야 먹을 수 있다. 이 뷔페. 이 가격이 한 25,000원 좀 안 돼요. 평일 점심, 평일 런치에는 24,500원인가? 예. 근데 이제 손님들이 봤을 때는 이제 가성비를 생각하는 거죠. 24,000원 내서 난 한 3만원 정도 먹고 오는 것 같아. 좀 이제 양이 크신 분들은 한 4만원, 5만원 정도 먹고 올 것 같아. 이 초밥도 사실 한 접시 10,000원씩 하잖아요. 요거 한 서너 접시 먹고, 다른 이제 맛있는 또 음식들 많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가서 야, 오늘 정말 진짜 바글바글 했습니다. 아마 방학 앞두고 가족 단위 애들 데리고 오신 분도 좀 계신 것 같고, 아무튼 정말 줄 많이 서서, 야, 요즘 뭐 자영업 경기도 힘들고, 모든 게 지금 다 어렵다고 하는데, 이 자영업 시장에서도 이 잘 되는 곳들, 빈익빈 부익부처럼 이제 몰린 곳들은 엄청나게 몰리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이 손님들 다 소화를 못 해가지고, 북적북적 모습이 굉장히 좀 이렇게 낯설게 좀 느껴지고, 또 손님이 없는 것보다 이렇게 만해서 이렇게 북적북적한 게, 또 느낌은 또 나쁘진 않았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뭐 40분을 기다려서 먹을 수는 없어서 이 다른 식당, 이 상무지구 다른 쪽에 있는 계절 음식점에서 제육볶음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도 이제 3대 가는 식당인데, 여기는 이제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점심에 이제 2테이블. 그래서 이제 한 테이블, 직장인 한 테이블 있고, 저희 팀 이렇게 해서 2테이블 있고, 저희가 다 밥을 다 먹어가는 동안에도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점심 매출이다 보니까 직원하고 이렇게 하면 인건비 임대료 내기도 상당히 버거운 그런 이제 상황. 두 개의 식당의 모습들이 굉장히 좀 대조를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이 자영업 시장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갔던 일행이 직장생활 하시는 분인데 1월 말, 그러니까 27일 설 연휴에서 6일, 최대 9일까지 황금 연휴라고 해서 이제 뭐 쉬니까 좋죠. 좋은데 쉬면 뭐하냐. 결국엔 돈이 있어야지 뭐 여행도 가고 뭐 또 사고 이렇게 좀 즐길 수 있을 거 아니냐. 돈도 못 벌고 돈도 없는데 쉬기만 하면은 별로 안 좋다라는 그런 이제 넋두리를 주변에서 계속 하고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상무지구 점심 먹으면서 돌아봤던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광주 부동산 소식 좀 이슈가 좀 큰 소식이거든요. 이거 너는 좀 이 소식 듣고 이거 좀 위험할 텐데 광주가 그러는데 미분양 폭탄인데 이것까지 광주에 13,000세대 정도 임대 아파트라든가 이 공공주택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어디에? 광주 하남. 그럼 어떻게 될까? 앞으로의 미래 광주. 이거 좀 약간 좀 갸우뚱거리는 상황인데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가 5개 구가 있잖아요. 동서남북 그리고 광산구, 예, 5개 구가 있는데 이제 광성구예요. 광성구. 여러분 이제 하남 산단 아시죠? 하남 산단. 광주로 톡 치면은 광주 거의 끝이죠. 광성구 끝, 서쪽 끝에 있는 그 광성구 하남.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하남 지구라고 해서 하남 1지구, 하남 2지구, 하남 3지구. 여기 이제 들어서는 곳은 이제 굳이 표현을 하자면 하남 4지구 정도 이렇게 되는 이제 그 구역으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동네를 이름을 이제 붙인 게 산정지구라고 합니다. 광주 산정지구. 아마 이름 이제 들어보셨죠? 이 수안지구, 하남 산단, 이렇게 하남지구 쪽 가까운, 예. 그래서 이제 하남역 바로 뒤편에, 예, 그 뒤편에 택지지구를 개발하겠다. 이게 한 50만 평 정도 되니까 작은 사이즈, 작은 규모는 아니다. 이제 LH에서 하는 거죠. 정부에서 이걸 개발하는데 왜 여기다가 이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느냐. 무주택자, 서민, 청년, 일자리, 신혼부부, 이분들을 위해서 저렴한 주택, LH가 좀 저렴하게 하죠. 주택을 저렴하게 분양도 하고 공급을 하겠다. 한 13,000세대 정도 안을 짰는데, 이 중에서 5,000세대는 이제 중소형 임대 아파트를 하겠다. 집 구하기 어려운 부담을 줄여가지고 정부에서 주거 안정 정책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 이야기들은 이제 계속 이제 뭐라 피어 나왔었고, 몇 해 전에는 이 산정지구에 이 투기 그런 좀 바람이 불어서 시청에 공무원이 뭐 들어왔다느니, 누가 뭐 땅을 샀다느니, 누가 미리 해서 뭐 그런 이제 좀 이야기들이 나와서 이제 수사가 좀 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이 개발 사업이 나올 때마다 사실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었고, 공무원들이 좀 개입해서 미리 선점을 했다라는 그런 의혹들이 이제 실제로 있어 왔는데, 그런 이제 논란들을 겪고, 이 작년부터 산정지구 아파트를 짓는다 만다 그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광주 이제 시민사회단체들은 광주에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데 또 아파트 13,000세대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될 말이다. 여기 지금 외곽 지역에서 인프라 구축하는 게 결국 혈세가 들어갈 거고, 이거가 활성화 안 되면 이 책임은 결국 광주 시민들의 목으로 돌아올 건데 이거 안 될 말이다. 라는 이제 반대의 목소리를 작년부터 강하게 메시지를 펴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강기정 광주시장님도, 예, 강기정 광주시장도 똑같아요. 이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거 하면 광주 이 부동산 시장 이 생태가 교란된다. 13,000세대 임대아파트 LH에 산정지구 하는 거 안 된다. 그래서 광주시나 시민사회가 좀 반대, 좀 이렇게 부정적인 기류로 지금까지 펼쳐왔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LH가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12일이죠. 예, 주민 설명회를 합니다. 이 수안지구에서 개최를 합니다. 수안문화체육센터. 수안지구는 사실 여기 좀 가깝죠. 하남하고 수안지구는 같은 생활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이제 아파트 단지가 새롭게 13,000세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결과는 용역사에 맡겼어요. LH가. 그 용역에 맡겨서 그 지금까지 해왔었던 용역에 대한 계획들, 뭐 여기 보면 이제 뭐 입주 물량이라든가 뭐 분양 시기, 임대 규모, 뭐 가격,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이런 설명회를 이제 진행한다는 소리는 하겠다. 예, 깃발을 펄럭펄럭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법적인 장치들도 이미 좀 어느 정도 통과가 됐습니다. 2023년 7월 지구 지정이 됐습니다. 예, 입지라든가 정주 여건, 접근성, 이런 것들 다 해서 이제 지구 지정이 돼서 여기다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지구계획 승인 신청이 어느 정도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하남 산정지구죠. 뭐 삼정지구, 상무지구, 첨단 2지구 막 이런 것처럼 지구 단위 이제 계획이 되는 거란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광주 인구가 142만이 이제 붕괴가 되고 있어요. 지금 무너지고 있어. 계속 인구 떨어지고 있다. 내년 말에는 140만 명이 무너질 거다라는 통계적 자료가 나왔거든요. 근데 광주는 이제 좀 쭈그러들고 있죠. 구도심, 뭐 충정로라든가 뭐 전대후문, 이 상권 보면 사람이 안 다닌다. 예, 없다. 물건 사 사람이 없다. 청년들이 계속 빠져나간다. 인서울 한다. 취업을, 직장을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간다. 이제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 게 현실적인 상황에서 광주 이제 구도심의 공동 현상이 이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광주는 아파트 보급률이 전국 1등입니다. 보면 여기도 아파트, 여기도 아파트, 여기도 아파트가 많고, 주택 보급률은 사실상 이제 104%, 이 통계적,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104%인데,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거는 한 120% 근접했다. 근데 여기 이제 앞으로 이제 들어올 아파트, 보죠. 아파트. 예. 민간공원 통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12,000세대, 예. 지금 뭐 산 깎아가지고 아파트 짓는 공사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미분양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예, 이게 이제 악성 후 미분양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 거기에 이제 재개발, 굵직굵직한 재개발, 신가 재개발,
좀 잘 안 되고 있죠. 광천 재개발. 또 전남방지 부지에 4,300세대가 넘는 주상복합 아파트. 이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크고 작은 지역주택조합 사업들, 재건축 사업들, 가로주택 정비 사업들. 이런 것들이 이제 쑥쑥쑥 너무 진짜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아파트들이 여기저기 이제 공급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비슷한 경우를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산정지구에 조금 더 북쪽으로 시야를 돌리면 첨단 삼지구. 이 첨단 삼지구도 거의 지금 한 10,000세대 가까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소리죠. 근데 광주 도시로 보면 광주잖아. 예, 이게 광주죠. 광주고 있는데 이제 원래 요만했단 말이죠. 근데 계속 확장이 되고 있죠. 택지 개발 사업으로 외곽으로 빠져나간다. 그러면 도심은 공동화되고 있고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문제점들 나오는 겁니다. 도시가 이제 분산되는 거죠. 집중이 안 되고 나간다. 이런 이제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10일 일요일 날 이제 LH에서 발표하는 선정지구 이 사업 설명은 굉장히 좀 관심이 좀 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게 13,000세대가 어떤 방식의 어떤 형태의 어떤 시기에 공급이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가닥 윤곽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광주시라든가 정부, 국토부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고려를 해봐야겠지만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 뼈대는 나오게 될 것이다. 12일 일요일입니다. 아마 수완지구 하남에 계셨던 분들은 관심을 좀 많이 두고 계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개발이 되면 근처에 인근의 뭐 땅값, 보상 문제들, 보상들도 많이 되겠죠. 긍정적인 측면은 하남 산단, 진곡 산단, 빅그린 산단, 소천, 평동 산단, 광주의 미래 먹거리, 제조업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쯤에 산정주가 거기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취지는 맞는데 이 13,000세대, 10,000세대 이 정도는 좀 과하다,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기존에 했었던 허가를 해줬던 광주에 그 도시개발의 아파트 사업도 지금 수만 세대가 좀 쏟아져 나올 건데 이렇게 되면 광주가 이 부동산이 진짜 이게 좀 폭망하지 않을까. 예. 진짜 다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있어서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 산정지구 공동주택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다 지금 분석을 해서 이걸 진행하는 게 이 광주 규모라든가 실태에 맞는 그런 이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산정지구 사업 가야 된다라고 하시면 1번 아니다. 보류해야 된다. 2번, 3번, 안 된다. 하지 마라. 안 된다. 3번, 1번, 가야 된다. 2번, 보류. 3번,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의견 한번 주시면, 이 광주시나 또, 이 국토부 정책 임원자들이 혹시라도 이 방송 보시면서, 광주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 아파트 부동산, 이 경제에 대한 그렇게 지역의 이제 여론들도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말이 그렇습니다. 산정지구 공동주택 이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자, 이제 내일 모레죠. 이번 주 일요일 수완지구 문화체육센터에서 준비 설명한다고 하니까 저도 시간이 되면 한번 가서 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현장에서 만나 뵙도록 하죠. 저는 이제 군대 생활을 강원도 하천군에서 했습니다. 강원도 하천군 상서면 봉우리, 제가 중부전선, 휴전선 지금 딱 가운데입니다. 이 지도를 딱 접으면 중부전선을 지켰습니다. 15사단에 제가 81mm 박격포로 강원도, 아주 지금 이게 추운 날 이게 혹한기죠. 그때 이제 나라를 지키는 일에 한 2년 2개월 이 복무를 하고 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사용했던 총이 K2, K1 이런 총을 좀 썼습니다. 화기 중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소총으로 무장을 했었는데 그때 M16, M60 막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이제 사격할 때나 이제 그때 이제 한 번씩 보기도 했죠.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이 사격 있죠, 사격하면은 탄피, 총알 이거 지금 하나 잊어먹으면 정말 난리 나거든요. 진짜 그때 그래서 이제 막 이 총 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찾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된 거. 아마 이제 군 갔다 오신 분들은 그런 이제 기억들 아주 그냥 놀랄만한 그런 추억들도 떠오를 건데 어저께 광주 진월동의 한 아파트에서 분리수거 하는데 실탄이 나왔어. 실탄, 군용 실탄, 소총 실탄, 공포탄 M60. 이 공포탄 M60은 좀 큰 거잖아요. 큰 거 유탄 발사기 요거 같은데 이게 이제 아파트 쓰레기 불렸는데 그 실제 총알이 나와가지고 어저께 경찰이 뜨고 대공 혐의점 조사하면서 한바탕 소란이 펼쳐졌다. 아무튼 재미있는 일이 어제 이제 진월동 아파트에서 나왔다. 이제 그건 참고하시고요. 오늘 이제 그 전남방지 관련해서 이제 좀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전남방지, 일진방지 한 9만 평 정도 되죠. 더 현대
복합 쇼핑몰. 착공이 사실 상반기 정도 될 줄 알았는데 착공 좀 미쳐질 것 같아요. 하반기로. 8월 정도? 7, 8월 정도 예, 삽입이 좀 들어갈 것 같아요. 예. 더 현대는 7월 정도 이 건축허가 신청서 이 다음 달에 접수를 하면 이제 그 과정들 거쳐서 첫 삽을 뜨는 게 7월 달, 8월 달 정도. 여름 정도 되면 이제 확실히 그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하천 도로 이렇게 따라서 가다 보면 전남방지 부지가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들 지금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옛날 낡았던 그런 건축물, 공장 부지들이 이제 철거되고 있거든요. 철거되고 그 철거되는 그 자리가 더 현대가 먼저 이제 공사를 시작합니다. 막 공사하고 그 이제 아파트는 짓는 작업들, 이 아파트 짓는 작업들도 덩달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광주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이제 계시는 게 이제 지도가 좀 달라지는 거죠. 광천동 지도를 달라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전남방지 더현대가 먼저 스타트를 끊어서 가는 거고 그쪽 옆에 주변으로 보면 저 아파트 단지로 있죠. 두산 제니스 여기도 한 2,000세대 정도 되는 바로 옆에 아파트 클러스터 구도심, 임동, 유동 이런 데가 지금 오래된 도시란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확실히 이제 바꿔지는 이제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 광주청 건너서 가면 또 월산동도 지역주택조합인가요? 재개발이구나, 재개발. 재개발해서 포스코로 했다고 또 뭔가 바꿔지는 그런 이제 지도들이 좀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전남방지 이 자리가 꽤 커요. 지금 4,300세대가 넘는 신축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예, 일단 이 건설사가 누가 들어올 건가? 브랜드, 시공사가 누가 될 건가? 이게 이제 막 말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제가 확인해서 여쭤봤더니, 현재는 이제 3개 정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뭐 대우건설, 포스코, 이 콘소시엄 형태로 이 4,000세대가 많다 보니까 한 곳이 다 들어가서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부담이 든다. 그래서 2개, 3개 정도가 콘소시엄 형성해서 구성이 된다라고 해서 시행사 측은 이런 건설사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신가 재개발 보면서 아시겠지만 요즘 이제 건설사들이 갑이죠, 갑. 예, 지방 이 시장에서는 정말 똑똑똑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미분양에 대한 우려, PF 대출 전환, 예, 실행 문제, 이런 것들이 정말 이제 그 고민거리가 되는 겁니다. 공사비 책정 문제라든가. 그래서 정말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서 이거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현재 되고 있는 거는 대우건설이면 푸르지오 뭐 이런 브랜드가 되겠죠. 포스코, 예, 포스코는 염주 포스코 여기도 한 2,000세대 분양을 어쨌든 성공적으로 해서 지금 그 현장이 좀 다 완료가 된 상황이고 여기도 계속 나오는 게 레미안은 아직도 살아있다 불씨가 예, 그래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접촉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몰라요 이게 지금 계속 레미안 지금 저도 이제 몇 달 동안 지금 레미안 뭐 한다 안 한다 이야기 듣는다 접촉했다 말았다 뭐 했다 소문 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하는데 접촉을 하고 있다 물밑 접촉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계약을 할지는 그걸 아무도 모른다. 둘 다 몰라요. 거의. 레미안도 모르는 것 같고 여기 전남방지 시행사도 모르는 것 같고 아직은 몰라. 예. 여러 가지 조건들이라든가 옵션, 계약 조건 상황들, 리스크 해칭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해소돼야지 이제 시공사가 선정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더 현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진행되고 있고 내년 7월, 8월에 첫 삽을 떠서 이제 분위기 만들고 가고 있고 바로 그 옆에 땅 거기에 모델하우스를 줍니다. 모델하우스. 아마 이제 그 모델하우스 중요하죠. 시공사도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될 거고, 한 7, 8월 달 정도 모델하우스 이제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한 4월 달은 이제 모델하우스 터 이렇게 잡고, 계약해서 어느 정도 집을 이제 구색을 맞춰 놓은 다음에, 분양은 한 8월, 9월. 이게 4,300세대니까 한꺼번에 다 못 하죠. 지금 이 미분양, 이 광주 부동산 상황, 굉장히 다운되어 있는 상황에서 4,300세대 다 까면 폭탄이죠, 폭탄. 그래서 이제 이거를 쪼개서 합니다. 1차, 2차 쪼개서. 1차는 좀 적게. 한 1,300세대 정도. 그럼 이제 여기 계획 보시면 지도들 제가 좀 보여드릴 건데 그 지도 보시면은 조금 작은 규모의 이제 주택, 예, 아파트, 주상복합 들어가는 고기가 먼저 들어갈 것 같아요. 복합 쇼핑몰 바로 옆에 한국 아델림 그 사이에. 거기에 이제 한 1,300세대 들어갈 겁니다. 여기 이제 현재로서는 뭐 대우건설, 푸르지오, 포스코, 그다음에 이제 뭐 레미안이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되게 되면은 또 분위기 좀 전환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요거 이제 끝난 다음에 1,300세대면 한번 해볼 만하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2,300세대 되잖아요. 이제 그거는 그 시기는 아마 내년 정도나 이제 분양, 내후년 정도 분양 들어가지 않을까요? 예, 이제 지금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블록이 1,100세대네요. 2블록은 한 3,200세대 정도 돼서 이게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광주 스카이라인, 예, 도시의 이제 모습들, 무등산에서 딱 바라봤을 때 복합 쇼핑몰이라든가
예, 여기 임동, 광천동은 지금 이제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도는 달라지고 있고 스카이라인 고층 빌딩 막 올라가면서 새롭게 이제 예, 광주에 변화된 모습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작점이 이제 올해 들어간다. 올해 들어간다. 그 참고하시면서 광주의 경제, 부동산, 아파트 시장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뭐 정신없이 이야기 좀 왔었고, 눈이 많이 와서 오늘도 좀 저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거북이 걸음으로 집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루 남았네요.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또 잘 마무리하시고 행복하고 편안한 주말 되시고, 또 11일 수안지구에 계신 분들은 수안 문화센터에서 산정지구 설명한다니까 현장도 가셔서 현장의 흐름들 공부도 하시고 정보도 있으시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